그럼 지금부터 제사기 기타 디지털 마스터 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이경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기타 디지털 마스터 과정을 현재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이제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제 이 설명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설명회는 한 1시간 정도 진행 예정이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따라서 조금은 더 길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무역협회와 무역아카데미 소개를 드리고요.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개화를 말씀을 드리고 세부 커리큘럼 그리고 저희 취업 지원 시스템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소개입니다. 아니, 한국무역협회 저희 기타 디지털 마스터 과정은 고용노동부 주최의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946년도에 설립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단체이자 무역진흥기관이고요. 총 7만여 개 수출입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 그리고 해외 마케팅, 무역 관련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아카데미는 한국무역협회의 한개 본부고요. 대무역법에 근거해서 이제 직업훈련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도에 청와대 수출학교로 최초로 출발했고요. 현재까지 약 32만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연역에 대해서는 그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그 기타 디지털 마스터 과정이 고용부 산하 직업심사 능력평가원으로부터 KDT 우수 과정 평가를 받았고요. KDT 해커톤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현재 코엑스, 여러분 코엑스 전 시장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엑스 전 시장 4층에 무역 아카데미가 위치해 있고요. 약 40% 정도를 무역 아카데미에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기타 디지털 마스터 과정은 무역 아카데미의 ICT 센터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ICT 센터는 여기 약도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 강의실, ICT 시설과 장비가 들어가 있는 12개 강의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별도의 학습 지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터디룸이 한 10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태프들 사무 공간, 그리고 화상 면접, 그다음 면담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설명회 접수 때 여러분들 질의사항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되는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경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낫겠다는 이제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타 디지털 마스터 과정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웹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주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이 2020년대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이 되어가고 있고,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 기술로 현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영향력이나 그 기술의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커져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즉 4차 산업혁명 기간이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차 산업혁명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1, 2차는 다 아실 거고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때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의 생성, 가공, 전달의 혁신적인 그런 새로운 방법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컴퓨터 산업, 그다음에 이커머스 산업, 인터넷 산업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을 하고 기업과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단적으로 3차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그 범위와 폭, 그리고 그 진행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이 태동됐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그 기업, 그다음 산업, 개인, 네, 생활까지 모든 측면에서의 그런 방식의 근본적 변화까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 비교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디지털 기술 자체가 사실은 모든 기업에서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핵심 기술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크 앤드리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단 저희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회사 중에 쿠팡이 있잖아요. 쿠팡이 이 기본적으로 보면 물류회사로 이렇게 분류할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업, IT 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기술은 사실은 하드웨어부터 이제 AI까지 모두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분야를 딱히 나눠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서로서 영향을 끼쳐가면서 현재 산업과 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그 디지털 전환, 예, DX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변화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조직과 문화 단계의 변화가 있고요. 예, 그 디지털을 적용을 해야겠다. 우리 기업에 디지털을 도입을 해야겠다는 게 있고,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더십을 갖추고, 실제로 디지털 자체를 이제 조직의 곳에 조직이 곳곳에 도입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이렇게 기업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이건 맥킨지에서 나온 맥킨지 테크놀로지 트렌드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인데요. 뭐냐면은 이노베이션의 정도, 혁신의 정도와 그다음에 관심도, 인터레스트가 어떤 기술들이 가장 높으냐라는 부분인데 그 AI가 단연 굉장히 큰 영향력과 그다음에 혁신의 정도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이제 하위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 기술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나온 기술 리포트인데요. 요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하면은 첨단 기술의 채택 증가와 디지털 액세스 확대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기업이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첨단 기술 중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이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에 일자리의 23% 이게 수치는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비중의 일자리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사실은 비즈니스 작업의 자동화가 대부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작업 자동화는 추론 및 의사결정, 그리고 정보 및 데이터 처리 부분에 있는데요. 추론 및 의사결정은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관여하는 부분이고 정보 및 데이터 처리는 인공지능이 관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화에 따라서 기업과 산업 그리고 노동시장, 직업마저 큰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무역협회 자체 내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데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저희 무역협회 회원사의 인식조사입니다. 2022년도에 진행이 됐었고요. 네, 내용 요를 보면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도입할 예정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근데 디지털 전환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애로가 있느냐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 디지털 기술을 회사에 접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없다. 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직원들도 조직 구성원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활용 역량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900년도, 1990년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영어만 잘해도 회사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는 인력이 굉장히 드물었고 그런 인력은 정말 해외 사업에 전담 배치돼서 활용이 됐던 거거든요.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도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못한데요. 제 4기 기타 디지털 마스터 과정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총 7, 8개월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고용부로부터 허가받은 시간은 1042시간. 여기에 특강과 기타 교육 시간이 추가로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본적으로 1일 7시간 오프라인으로 풀타임으로 교육에 임해야 되고요. 기간은 일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정원은 30명을 저희가 초과할 수 없고요. 30명까지 선발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저희 고용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6일 자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승사진과 학사관리에서는 학사관리 부분은 다음 쪽에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학습 관리 체계 부분인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1기부터 3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자의 대부분이 사실 비전공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그 어느 교육 프로그램보다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교육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관리 부분도 근데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운영회의 상담을 교수진 그리고 현업 기업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습과 교육 프로그램의 각 과목마다 실습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실습은 이제 조별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 그 교수진과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목별로 평가 그리고 종합 역량 평가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2기 과정, 저희가 1기와 2기는 과정이 종료가 됐고요. 3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진행됐던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포맷은 동일합니다. 근데 기수마다 이제 커리큘럼이라든지 운영 방식 일부 변화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동일하고요. 1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 자체 과정으로 진행이 돼서 총 19명이 18명이 수료를 했고요. 네, 2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총 2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설명 굉장히 짧게 하는데 질의응답 부분에서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커리큘럼입니다. 세부 커리큘럼은 이제 과정 목표와 로드맵, 그리고 커리큘럼 구성, 그리고 교수진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과정 목표는 사실은 무역 분야, 산업 분야를 무역 분야를 도메인으로 하고 무역 분야에 필요한 EX 인력을 개발한다.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네, 필요 역량으로는 기술적 역량이 있습니다. 기술적 역량은 데이터 분석 부분 그리고 이걸 웹 개발 그 데이터 분석 부분 분석한 결과를 웹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웹 개발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술적 영역만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은 무역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무역 분야도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역 분야에서도 무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무역의 이제 특정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웹 서비스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쪽에 포커싱을 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이 너무너무 이 과정을 수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과정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절차를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 데이터 분석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는 도메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다른 그 IT 기술 분야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웹 개발이나 기존에 이제 뭐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주류가 되었던 IT 산업을 보면은 그쪽은 사실은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도 기술적 역량만 있으면은 그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라는 것이 실제 물리적 세상에서 나오는 흔적, 데이터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흔적을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이끌어내고 뭔가 이제 유의미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그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인간 활동, 기업의 활동,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 그 마케팅 쪽에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마케팅은 그 고객에 대한 정보, 고객의 행동 패턴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마케팅 전략,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야지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비즈니스 이해가 우선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다음 데이터 준비,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실제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모형화, 그리고 평가를 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는데요. 이 과정이 수차례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기업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요. 근데 기업의 전 부분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지원부터 연구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잘 안 보이시죠? 네, 물류, 유통,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전 분야에서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고 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AI 활용이 현재 기업의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속해 있는 산업에 따라서 그 속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현재 보면은 그런 IT 기업들이 가장 빠르고요. 그를 이어서 이제 금융, 유통 뭐 이런 서비스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런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기업 그리고 전통적인 기업은 그 기존 시스템이 워낙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정의 목표는 디지털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함량하고 이를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네, 과정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프로젝트가 1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로 웹 컴포넌트 아키텍처 개발 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 2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네, 좀 더 이 자료 보면 좀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무역 실무는 사실은 저희 교육 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실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그 선발이 되면은 사전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때만이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데이터 분석 교육부터 진행이 되는데 데이터 분석은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이를 시각화 및 통계로 구현하는 그다음 부분,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교육, 그다음 파이썬, 그다음 머신러닝, 네,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지도, 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 교육은 요 내용에 플러스 돼서 딥러닝까지 사기 때는 포함이 돼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웹 컴포넌트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마이바티스, 웹 백엔드까지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자료는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30%가 넘게 이게 비중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차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한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팀을 짜서 구현해보는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해보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수강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수강생과 저희 교수진 그리고 참여 기업이 있습니다. 협업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참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 제공, 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때 진행되었던 주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기반 표준 항로 모델링 혹은 아, 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조 수출 기업의 공급망 관리 모델링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현재 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 실제로 그 기업에서 기업도 이제 각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데이터 분석 팀이나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차 분석 프로젝트가 실제 모델링까지 되는데 그 결과를 웹 서비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고객이 됐든지 내부 고객이 됐든지 그 웹 서비스 형태로 구현하는 이제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1차 프로젝트가 기간이 한 6주 정도 되는데 6주 동안에 굉장히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프로젝트는 1차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이제 서비스 개발까지 진행하는 이제 프로젝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 3기 프로젝트는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게 주제를 좀 보시면은 네, AIS 데이터 기반 항만 혼잡도 지표화 모델 개발. 너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HS 코드 자동 분류 모델, 이마켓플레이스 이상 패턴 색출 자동화 모델 구현.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현재 법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해당 기업에서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영역인데 저희 그 수강생 프로젝트 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우리 수강생들은 실제로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DX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프로젝트로 실행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예인데요. 아마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은 이 프로젝트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발표에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시상까지 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 그 1기부터 네, 3기까지 진행됐던 1차 프로젝트 그 결과물을 제가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이 하나하나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프로젝트는 1차 프로젝트 결과물을 웹 서비스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웹 형태로 그게 회사 내부에서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일반 고객 대상으로 B2C 서비스로 제공을 할지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웹으로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커리큘럼에 이제 성공적 특강이 저희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강 보시면은 특강은 사실은 그 기업에서 이렇게 대부분 오시고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제 저희 오리엔테이션 때는 이제 커리어 설계 준비와 마인드셋 교육 예정이 되어 있고, 요거는 3기 때 저희가 실제로 다 진행을 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직무에 대한 이해. 사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데이터 분석과 웹 개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직무에 대한 실제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얘들 돕기 위한 교육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비전공자 분들께서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조별 활동, 뭐 리포트 작성 이런 것도 아마 해보시긴 하셨을 텐데 그런 것과 이 디지털 쪽의 그 프로젝트는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그 진행하는 방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젝트 수행과 관리에 대한 그런 방법론이나 특강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실제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스킬이 좀 없는 그런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뭐 발표는 이제 요즘 굉장히 잘하시긴 합니다만은 또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이제 스킬이 영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프로페셔널한 이제 발표 스킬 역량 그런
네, 교육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료생들 멘토링 데이, 그다음에 취업 포트폴리오 준비 뭐 이런 식의 이제 저희 그 교육 과정에 부과되는 그런 내용으로 특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진은 네, 저희는 소프트 엔지니어 소사이어티라는 기업과 협업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속된 교수진 메인 교수진은 총 세 분입니다. 정재환 교수, 지현수 교수, 그리고 이기아 교수님이신데요. 세 분 모두 이제 이 디지털 쪽의 교육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네, 교육에 대한 질이나 내용은 사실은 저희 운영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제 만족도보다 훨씬 높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진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근데 교육 부분 굉장히 좀 충실하게 진행이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 무역협회는 무역협회 부속 기관으로 일자리 지원 센터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센터는 국내 일자리 지원 그리고 해외 일자리 지원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의 장기 과정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은 저희 일자리 센터 소속의 컨설턴트로부터 경력 설계, 그죠? 진로 설계와 그다음에 취업 지원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단계별 취업증 서비스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과정에 입과한 초기에는 초기 상담부터 진행을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진행해서 이제 개별 수강생들의 그런 이제 그 취업에 대한 생각, 준비 상황, 그리고 성향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따라서 기본적인 취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 컨설팅이 교육 과정 진행되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로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 후반기에 실질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해서 취업 스킬 부분이죠. 예, 그리고 어떤 쪽으로 진로를 정해야 될지 뭐 이런 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수강생들의 니즈가 정리가 될 텐데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기업을 발굴을 하고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채용 정보를 제공을 하고 실제로 취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 취업 알선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이제 교육 후반기에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네, 집중적으로 이제 취업 알선을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상담과 더불어서 이제 취업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고 취업과 관련된 그런 이제 면접 준비,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준비 이런 거 다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간단 넘어가고요. 선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 요건은 여러분들 다 공지가 돼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과정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대부분 비전공자들이 선택을 하고 네, 그런 분들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육 자체를 이제 최대한 동질한 그런 이제 수강생들로 구성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교육 프로그램이 7개월, 8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 그 교육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교육 강의만 들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 팀별 과제,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으로 교육이 6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10시까지 늦게는 10시까지 야간 자습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구력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 이게 단순히 스펙을 쌓아야겠다. 이런 목적으로는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적합하지는 않고요. 실적으로 내가 이 과정에 거의 대부분의 그 시간 대부분을 투자를 해서 얻어가겠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공은 불문이고요. 저희 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류는 큰 문제가 없으면은
네, 저희가 소주는 통과를 해드리고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과정을 참가할 의지가 강한지 그리고 이 과정을 끝까지 수료까지 같이 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우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대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하는 참고로 하는 부분이고요. 실적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네, 그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어서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발은 저희 서류 전형, 그 면접 전형이 있고요. 서류 전형은 저희 접수가 2월 16일까지 마감입니다. 2월 16일 마감이 되면은 서류 전형 결과를 그 다음 주 일찍 이렇게 안내 드릴 예정이 있고요. 서류 전형 안내와 드림과 동시에 면접 일정도 같이 안내 드립니다. 면접은 저희 무역 아카데미 ICT 교육센터 직접 진행이 되는데 필요한 경우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는 선발 면접 후에 3, 4일 이내 직접 통보를 드릴 예정에 있고요. 3, 4일 내 통보를 받으시면은 지정 기간 내 등록 마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2월 29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선발은 이번 주 금요일 1월 19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조기 선발을 되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으신데요. 우선 이게 과정 자체가 현재도 접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난 3기 때는 한 3대 1 정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선발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 선발이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더 높은 상황을 감안해서 본 과정에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을 우선 선발을 하는 기회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조기 선발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그 사전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교육은 저희 그 디지털 쪽 교육과 그다음 무역 쪽 교육을 무크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선수 학습을 할 기간 확보를 하시는 게 되는데 그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본 과정을 들어가시기 전에 이 선수 학습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면 머신러닝 지도나 비지도 혹은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리터러시,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제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온 내용이다 보니 사실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잘 설명을 좀 드리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질의응답 부분은 여러분들 우선 이제 그 미리 이제 작성해 주신 부분은 제가 FAQ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실 분들은 저희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이게 전액 무료라는 게 그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께는 각 1인당 약 1,000만 원 정도 이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나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훈련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 80% 이상 되셔야 되고요. 훈련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책정이 되는데 약 30만 원 정도 인당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거는 고성 노트북 과그 사물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교육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교육장 외에 이제 스터디룸이 있고요. 또 취업 컨설팅이 가능한 그런 공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룸은 여러분 수료 후에 2개월까지 저희가 개방해 드리고 취업 컨설팅은 6개월까지 이제 지원을 해 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숙박이나 중식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숙박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현재 뭐 지인 집에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근의 숙박 시설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수료자는 한국무역협회 신입직원 채용 시에 네, 우대를 가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서류 전형 때 여러분들 일정 점수를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뭐 장학금 및 후성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근로장학생은 한 분 선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근로장학생은 저희 그 수강생 기수 대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하는 역량평가에 대한 시상,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시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내일 배움 카드는 여러분 이 돈 과정을 들으시려면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하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훈련 상담을 별도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발급에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일 배움 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정에 대한 선발과 무관하게 발급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원 자격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내일 배움 카드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신청은 가능하시나 본 과정을 최종 등록하기 전에는 내일 배움 카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 교육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저희가 교육 보조 목적으로 강의를 녹화해서 수강생들한테 제공합니다만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참가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자는 본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교육 시작 전에 반드시 퇴사를 해야 됩니다. K 디지털 과정 기존 수료자 또는 중도 탈락자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외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공자가 이 돈 과정을 듣는 게 가능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1기부터 3기까지 비전공자 비중이 90% 넘고요. 그중에는 굉장히 뛰어난 성취를 이루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다. 하지만 전공자 수준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생각해 보시면은 몇 개월 정도, 7개월, 8개월 교육을 듣고 그것도 데이터 분석과 웹 개발로 나눠서 한 3개월씩 교육을 듣는데 그 교육을 듣고 몇 년씩 그쪽 분야에 전념해온 전공자와 동등한 수준의 레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교육 과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 미래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료는 교육 과정의 80% 이상 수료를 하셔야 되고요. 무역 직무 부분. 사실 이 과정을 듣고 무역 직무 쪽에 취업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과정 자체가 무역 직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직무에 다 활용되는 이제 범용적 기술, 미래 핵심 기술을 다루는 교육이기 때문에 무역 직무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다른 기업의 어떤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수학습은 데이터 관련된 그런 학습 분야, 그다음에 통계, 선형 대수, 컴퓨터 공학 입문, 파이썬 등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사실 괜찮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런 분야 미리 선수학습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과정을 들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처음에 교육을 딱 들어가시면은 한 몇 분은 드랍을 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예. 너무 어렵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너무 양이 방대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네, 예, 저 상담을 통해서 남고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만은 교육 내용이 굉장히 많다, 어렵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네, 생각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취업 현황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업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은 이제 부트캠프지 않습니까? 부트캠프를
수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이 다 잘 된다. 근데 취업이 잘 된다는 말도 굉장히 어폐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업처에서 취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6개월 과정을 듣고, 6, 7, 8개월 교육 과정을 듣고, 여러분들이 모두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업에서의 니즈, 아까 저희 그 배경부에서 보셨잖아요. 기업에서 니즈가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데이터 분석 포지션, 네, 그리고 그 웹 개발 포지션으로 가시는 분들이 한 10%, 예, 전체 한 10%는 좀 넘는군요. 다 합쳐서 한 20%,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 진로 계획에서 사실 이 디지털 스킬 자체가 굉장히 큰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기 때는 저희 일기는 2022년 5월에 이렇게 수료가 됐고요. 무역협회 자체 과정 운영을 했고 총 1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모두 취업이 됐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데이터 분석 포지션을 많이 가셨고요. 중견기업 IT 개발 쪽도 한 40% 정도 이렇게 이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기 때는 뭐냐면은 지금보다는 취업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IT 쪽에서 채용도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었던 때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IT 쪽은 채용은 사실은 거의 없다. 채용을 하더라도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을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그 숫자도 현재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변화가 굉장히 커졌고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금년도까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취업이 쉽게 된다. 이건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기 때는 2023년 6월 수료를 했는데요. 이 과정은 이제 고용부 저희 KT 과정 최초 운영을 했었고, 이제 저희 수료생들 현재 취업률은 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60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가신 분들은 뭐 대기업도 있고 뭐 중견기업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데이터 분석 포지션, 그다음에 DX 포지션,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이쪽 관련된 업무 가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쪽도 있고 기획 물류, 기술 영업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도 웨이코 기업에 이제 풀스택 쪽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의 그런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전공이 어학, 어문, 상경, 그다음에 인문부터 해서 이제 뭐 예체능 쪽도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동일 포지션으로 비슷한 직무로 간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실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진로 개척을 하다 보면은 진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역량과 그다음에 쌓아온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네, 네, 요게 잘못 눌러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해당 페이지 찾아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쌓아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얻게 된 디지털 그런 기술을 진로 개척의 그런 툴로 활용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뭐 그 마케팅이 됐든지 무역 파트가 됐든지 아니면은 재무, 금융 어느 파트로 가든지 간에 현재 이제 DX 관련된 그런 기술을 굉장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잡에 대한 기회가 더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옆에 보시면은 요건 제가 이제 좀 따온 건데 네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아, 미래 직업에 대한 그런 이제 트렌드 분석인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 트렌드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꼽은 게 이제 기술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변화로 인해서 실적으로 그 직업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업군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가진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가 될 것이고 업무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LG 경영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뭐 생성형 AI, 뭐 인공지능 통해서 기업의 그런 각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냐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기획, 그다음에 R&D, 구매, 물류, SCM, 공급망 관리, 그다음에 생산, 제조 파트, 배송 물류, 마케팅, 판매, AS, 뭐 고객 관리, 뭐 이런 쪽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과 DX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 그 추진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데 기업이 이거를 급진적으로 사실은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에 이런 DX나 AI 도입을 진행할 만한 인적 자원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력 자체도 이런 이제 DX라든지 AI에 대한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기업의 산업 분류와는 다른 산업 구분과 산업 속해 있는 산업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예, 그 DX 전환에 대해서 사실은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DX를 추진한 인력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인력들이 데이터 분석을 전공을 하고 관련된 경력이 굉장히 출중한 이 분야 전문가도 많이 필요하지만 각 직무 분야에 있는 여기 있는 각 분야죠. 기획, R&D 등등 있는 각 직무 분야에서도 디지털 스킬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기타 디지털 마스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20% 많게는 30%까지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 쪽이나 웹 개발 쪽으로 기존 전공자와 겨뤄가면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본 역량의 데이터 분석과 그웹 개발 역량,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강력한 미래 진로 개척의 툴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그런 진로로 세팅해 이제 진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 자료는 이제 비슷한 자료인데 작년 초에 삼정 KPMG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초거대 AI가 기업 각 비즈니스 부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 거냐. 아까 이제 LG 경영연구소와 나온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인사나 법률 컴플라이언스부터 해서 제조, 마케팅 파트까지 기존에 이제 업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하는 방식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업무하는 관행이라든지 기존에 회사에서 일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각 부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처리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전략을 도출해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기업들의 생각인 거고 이것들이 이제 급진적으로 바로 진행이 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요거는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그 질의가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국시제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경우에 KDT 과정을 들으신 분은 다시 수강이 어렵습니다. KDT 과정은 딱 한 번만 수강이 가능한데요. KDT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들으신 분은 지원이 가능하시고 수강도 가능합니다. 인턴은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턴이 아니고요. 교육을 들으시는 거다. 교육생으로 참가하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은 현재 저희가 일본 쪽만 취업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다른 쪽은 현재 없고요. 일본 쪽 그 취업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쪽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쪽은 이제 그 디지털 쪽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취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 웬만하면 취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ERP 시스템 구축과는 저희 과정과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ERP 시스템은 아마 네, 요거는 뭐 데이터베이스부터 해서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제 기본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ERP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은 아닙니다. 아, 네, 면접은 사전 조기 선발도 면접은 온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뭐 혹시 회사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상 이제 예, 뭐 공간적인 문제로 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한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수강 인원 금년도에 30명에서 60명으로 두 배로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저희 과정 기수는 30명이 정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내 4기 이후에 5기를 하반기에 다시 개설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는 저희가 4기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네, 5기를 추가로 개설이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취제는 내일 배움 카드를 저희 그 고용센터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짧게는 뭐 며칠, 길게는 2주도 뭐 걸리는 것도 같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내일 배움 카드가 다 발급이 되어야지 과정의 최종 이과가 되고요. 근데 발급이 안 되면 최종 이과가 안 됩니다. 이제 나이 저희가 명시적으로 나이 제한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를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터프한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육을 잘 소화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은 80%가 이수 기준이라서 사실은 수강생별로 뭐 건강상의 문제, 뭐 개인 이시상의 문제로 뭐 교육에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하루를 빠지시더라도 교육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 네,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헤어 취업 부분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일본 쪽 취업을 저희가 SCIT 마스터 과정에서 일본 쪽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디지털 마스터 과정 수료하신 분들 중에 일본어 취업을 희망하시면은 저희가 그 취업 시스템에 참가시켜서 이제 취업을 지원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선수학습 잘 안 보이시죠? 네, 선수학습 설명을 좀 잠깐만요. 네, 요게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요? 맨 밑에 있는데. 네. 예, 선수학습은 사실 저희 그 교육 프로그램 보시면은 그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 웹 개발 쪽이잖아요. 그쪽 쪽 교육을 좀 들으시면 좋긴 한데, 근데 사실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미적분, 그냥 선형 대수, 그다음 컴퓨터 공학 입문, 파이썬 입문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저희 과정에 대한 이제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과정에 선발이 되시면은 저희 그 포스텍과 제휴가 돼 있어서 포스텍 무크를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정 이과 전에 이과 후에도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일단 들어가면요. 이 선수학습에 대한 보안 공부를 하실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부실한 상태로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공자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런 이제 깊이 부분인데 이 깊이 부분은 기초를 얼마나 잘 쌓냐가 굉장히 연관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형 대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시지 않은 분들은 네, 저희 그 무료 교육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꼭 찾으셔서 미리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교육은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육 하나 듣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두 개 다 놓친다고 봐요. 건강도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 그 2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1차 프로젝트 끝나고 3분의 1이 사실은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일부는 병원도 가고 예, 뭐 저희 결석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예, 근데 3기 때는 이제 그 이후로 휴식 기간을 둬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교육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굉장히 몰두해서 시즈 코딩도 하고 뭐 조별 과제도 하고 예, 그다음에 선수 학습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 아르바이트 병행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DT를 안 하시고 국민취업제도 이용하신 분은 동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사전 지원자는 면접을 다음 주 초에 볼 예정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서류 전형이 끝나고 예, 진행할 예정인데 다음 주 한 화수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5기 과정은 저희 9월에 시작할 예정에 있고요. 9월에 시작하면은 그 다음 해 5월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전년 기수보다 이렇게 전 기수가 한 3대 1 정도 경쟁이 됐었는데 그리고 3대 1 정도도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상당히 예, 뭐 여러 가지 자질상 이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되셨고 이제 지금 과정은 네, 전기보다 더 많이 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3대 1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SC IT 마스터 과정은 저희 1월 중에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예, 더 질문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네, 질문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작년에 저희 프로젝트 작년 하반기에 저희 그 프로젝트 평가를 받았는데 네, 굉장히 우수 평가를 받았거든요. 뭐 그거는 뭐 오신 분들이 이제 평가를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희 프로젝트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KDT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네, 실제 기업과 연계사는데 뭐 이번에 상기에 참가하는 기업은 나이스 DMB,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스타트업인 물류 스타트업인 밸류 링크유, 메이크 이지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현재 그 무역 부분에서 구현이 돼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제 자체가. 네. 그래서 무역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이 그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예, 그 부분을 저희 그 기업의 니즈와 저희 그 교육 부분 니즈가 맞아서 같이 이제 현업 기업과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업 기업의 그런 이제 멘토로 뭐 기술 쪽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 같이 붙어서 프로젝트 기간 내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을 아마 들어보시지 않으셔서 이제 뭐 제가 드린 설명이나 이런저런 정보로만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교육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저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요? 맥킨지에서 뭐 발표를 했는데 5년 이내 한 8억 개, 전 세계적으로 8억 개, 2030년까지네요. 제 기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한 8억 개 정도 직업이 없어지고 한 5천만 개 정도 인공지능 관련된 직업이 새로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전환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여기서 그 근무도 하고 이제 이쪽 관련된 전문가와 만나서 이제 정보도 교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그 분기 단위별로 다릅니다. 분기 단위별로 다르고 특히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조기업의 DX가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생산 제조 쪽은 뭐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등등에서 좀 제법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파트는 상당히 좀 느려요. 보초기도 하고. 예, 그런데 최근의 변화를 보면은 예, DX 전담 부서를 기업마다 만들고 있어요. 예, 만들고 있고 그 기업이 그 전담 부서가 그 기업의 각 파트의 DX를 어떻게 할 건지 전략 구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각 파트의 이제 현업 그런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뭔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이 DX를 할 만한 인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비전공자들이 많이 계신데 주변에 이제 학교에 있는 분들, 학교에서 학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나 보면은 뭐 여러분 어문이나 상경이나 뭐 이런 분이 계신 분들 중에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쪽에 그런 학습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예, 일부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니즈가 점점 굉장히 많이 커지고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다 알지 못하니까 예, 그런 이제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컨설팅 펌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그런 기업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에 있는 분들과 예, 정보 교류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면접에서는 이제 그 선수 경험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 교수진이 면접에 같이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면접 통과와 관련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 과정이 제가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한 1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7, 8개월 된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는 끝까지 가고 싶은 분을 선발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드랍을 하거나, 예, 혹은 네, 너무 어려워서 이제 중도 포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지가 굳으신 분, 네, 그런 분들을 네, 찾는 게 저희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뭐 그렇다고 그런 의지 플러스에서 기본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은 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높은 역량을 요구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하는 학습을 최소한 따라가고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역협회 회원사 혜택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직장인 네, 대상하는 교육이 아니고 네, 그 구직자, 예, 청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 무역협회 회원사 혜택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조기 선발에 탈락되신 분은 정규 모집에 별도로 지원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번 네, 한번 지원하시면은 그 결과로 예,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기 선발은 저희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되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개인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조기 선발은 저희가 일단은 선발을 미리 많이 좀 해놓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정규 선발보다는 지원 경쟁률 그리고 기준이 조금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역 관련 자격증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아까 요거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조기 선발은 저희가 빨리 선발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선수 학습, 그 교육 과정 참가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선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교육 시작 전까지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보름 아니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선행 학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행 학습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네, 사기 탈락하시면 오기 지원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정원이 3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해서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승인을 딱 30명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교육 적합자들이 많다고 해서 더 선발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기수 때도 이제 뭐 교육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예, 부득불
예, 저희가 그 인원을 제한했던 상황이 좀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오기까지는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뭐 개인 그런 일정상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다 보고요. 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창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요거 제가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저희 부서에서 준비한 사항인데요. 그 대학생 인공지능 캠프 그 프로그램인데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무역 아카데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예, 빅테크 및 AI 스타트업 현직자가 알려주는 기업 내 인공지능 도입 현황, 비즈니스 내 인공지능 생태계 및 AI 접목 전략, 그리고 이제 커리어 전략 수립 방법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3일 과정으로 굉장히 쉽게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인공지능이 어떤 거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거기서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육비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10만 원이 맞을 거예요. 10만 원을 저희가 그 참가비를 받는데 요거는 수료 후에 다 돌려드리는 뭐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현재 공지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기타 디지털 마스터 과정과는 상관없이 그 전에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SC IT 마스터 과정은 저희 K 무브 스쿨이라는 국비 지원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해외 중에서도 일본 취업인데요. 그러니까 IT 중에서도 웹 쪽입니다. 풀스택 엔지니어링, 풀스택을 공부를 하시고요. 풀스택이라고 하면은 웹 프론트, 엔드,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클라우드까지 포괄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본어 교육까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설명에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